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경기 북동 지역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경기 북동까지 하게 되면 200번에서부터 9번까지. 299번까지죠. 여기는 지금 그냥 지도 자체를 수도권 지도를 놓은 거고요. 여기를 보면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이 오른쪽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공부하는 데가 어디예요? 네, 안서 오. 네, 여기 오산, 평택, 안성이라고 하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쳤던 거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몇 번이에요? 299번. 299번. 299번이에요. 장소는 어딜까요? 금강호수 박두진 문학기. 금강호수가 있고 거기 이제 박두진이라고 하는 청록파 시인 중에 한 분이 그 문인이 아마 거기 출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뭐야 그 지자체에서 거기를 갖다가 어떤 그 문화길 우리 이제 둘레길 뭐 이런 것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금강호수 그 주변에 박두진 문화길이라고 해서 쭉 이렇게 시를 박두진 시인이 쓴 시를 갖다가 쭉 이렇게 전시해 놓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꾸며놓은 거죠. 그런데 음, 거기가 번호가 몇 번이에요? 299번. 예, 그래서 박두진 그 문학길 거기 가면서 어떤 여학생 그림을 보여드렸죠. 네, 무고를 먹고, 여학생이 어떻게 해요? 무고를 먹고 있다. 그 문학 소녀인지 어쨌든 하여튼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저기 뭐야 시인들 이런 걸 이렇게 탐방을 하면서 이제 박두진 문학길도 온 거예요. 와서 이렇게 쭉 구경하고 뭘 먹어요? 무고, 두부콩을 먹어요. 예, 두부콘 아이스크림을 먹는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장소가 바로 299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 더 준다면 김대건 신부의 그런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 우선 안성 미리의 마을. 미리네 안성 마을 미진의 안성 마을이라고 했어요. 미리의 마을. 예, 그래서 거기 안성 미진의 마을이 몇 번이에요? 297번. 297번. 297번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근대 조선 조선 말 이럴 때 굉장히 그 천주교 박해가 심해가지고 천주교 그 성도들이 막 산으로 숨어 들어간 거죠. 깊은 산골짜기로. 그래서 이 천주교 뭐야 신도들이 이제 숨어 들어서 거기에 이제 피신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장소가 이제 마치 이제 구치소다 이렇게 천주교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가 이제 신도들을 박해해가지고 그 신도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있게 된. 근데 거기 이제 누가 거기 구치소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대관 신부. 네, 김대건 신부가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를 우리가 기억을 할 때 297번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하고 또 연관지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곳이 있었어요. 천주교 역시 박해 때문에 일어난 그 장소와 관련된 곳인데 이 서울의 강북 지역에 있었어요. 절두산? 예, 절두산 공원이 있었죠. 절두산 성지. 그 절두산 성지가 한강변에 있거든요. 한강 그 양화대교 있고 하는데 그쪽에 있는데 거기에 그 절두산 공원이 있는데 그 절두산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시무시하다 그랬죠. 네. 음, 목이 잘려나간 네, 맞아요. 끊을 절자에다가 두 머리 숫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믿는 그 뭐랄까 성도들을 조선 때 그때 막 박해를 하면서 어떻게 목을 자른 거죠. 목을 잘려서 그런 참 압박을 받았던 그런 것을 거기에다 이렇게 뭐랄까 기린다고 할까요? 그런 조성을 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절두산 공원이에요. 그 건물 자체의 모습만 봐도 약간 그런 엄숙함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건물 모습이에요. 거기가 절두산 공원인데 몇 번이에요? 136번. 136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36번인 걸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36개 36개 주량량. 짱량을 쳤어요. 안 예, 들어가려고. 그렇죠. 그 천주교 그 성도들을 막 박해하고 막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막 그렇게 저기 처형을 했는데 그 처형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이제 돼서 그 처형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36개 주량량 막 도망갔어요. 36개 주행랑을 치고 도망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그 장소가 136번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마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경기 북동 지역을 이제 다 마쳤어요. 이 지금 이 지도에서 오른쪽 부분을 그래서 이제 이쪽 경기 서남 지역 여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제일 먼저 여기 강화 김포 쪽 하고 그다음에 인천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갈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다시 해시태그가 몇 번으로 아니 그러면 경기 서남은 전체적으로 이 번호로 치자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300에서 300에서 399번까지. 그죠? 300에서부터 399까지 99번. 전체 장소가 몇 개예요? 100개. 네, 100개이죠. 여기는 300에서 399고 이쪽은 200에서 200에서 299. 299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100개, 왼쪽에 100개. 그런데 오른쪽은 면적이 넓죠. 이렇게 그림으로 예. 봤어도. 예. 그런데 사람은 여기 많이 덜 사는 거예요. 실제 사람이 많이 살고 저기 하는 데는 이쪽으로 다 막 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거고, 이렇게 본다면 서울도 어찌 보면은 이쪽에 서남에 가깝, 저기 할 수 있죠. 그쪽으로 네.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이게 면적은 넓은데, 어, 그 사람 그 인구수 같은 거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발전 정도로 본다면 조금 더 많이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경부고속도로 중심을 해서 그렇게 나눌 때 여기 보면 성남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쪽으로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이쪽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임의로 이거를 창시한 분이 그 이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서울 100군데, 경기 북동 100군데, 경기 서남 100군데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인 수도권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이 수도권. 여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쪽 오른쪽 경기 북동을 배웠는데 이제는 경기 서남 쪽을 배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경기 서남 쪽은 이제 가는데 300번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해시태그는 뭐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300번부터 시작한다면 0번부터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해시태그 할까요? 0번 0번에서 99번. 여기죠. 맞아요. 0번부터 99번까지를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기본 뭐랄까, 폼이 항상 0부터 99까지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0부터 99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리고 각 시도에 그 번호에 맞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99번까지 끝나고 이제 300번 시작한단 말이에요. 300번은 때는 어디예요? 아까 지도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아, 참, 잠깐 지금 이거 보이세요? 네, 예, 0부터 9번까지. 하도 있어요. 예, 예, 지금 여기 빵집하고 공구상가 나오는 거 보여요? 네, 네, 보여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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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300번부터 399번까지 할 건데, 우리가 이 100개를 하루아침에 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10개 단위씩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번부터 309번까지 공부할 거예요, 우선. 그거가 한 일주일 좀 더 걸릴지 모르겠는데, 음, 뭐, 공부하기로 말하면은 일주일에도 300번에서 399번까지 쭈르륵 하고 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 각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이 공부를 하는 것 중에 목적 중에 하나예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거라든지 문화적인 거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면서 내 머릿속의 활동을, 세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 치매도 예방되고 또 아이들 같으면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그런 면에서 좋다, 탁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300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300에서 309번에 그 토대가 되는 300에서 309번이라고 한다면 309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앞에 3자를 떼놓으면 결국에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0번부터 네, 9번. 0번부터 9번까지잖아요. 우리 그 수학 시간에 인수분해할 때 공통인수를 빼내면 여기서 공통인수는 30이라는 공통인수예요. 앞에 두 자리. 그 빼면 0에서부터 9까지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 0번부터 9번까지의 해시태그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두면 어느 지역을 가든 그것과 연결시켜서 스토리를 만들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잠시 이제 이미 아시는 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알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친절하게 다 해시태그가 써 있어요. 이 해시태그를 모를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 공부한 분들은. 그런데 이 그림을 안 보여주고, 그리는 거네. 그리는 게 아니라 저기 할 건데. 이렇게 놨다고 쳐요. 여기 지금 0번부터 9번까지 아까 그 카드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할게요. 해시태그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0은요? 땅집, 지, 땅집이요. 땅집. 그 다음에 1은요? 금메달, 금메달, 1등이 하거나 금메달 딴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1은 영희가 서울, 영희, 0이죠. 0이. 영희, 2는 영희, 다른 말로 0하고 2 해도 0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람 중에 0이라는 그 여자아이를 생각할 수 있고 또 뭐도 생각해요? 공희, 예, 서울의 지역번호. 지역, 네, 서울의 지역번호, 우리 전화번호 할 때 공리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영희도 되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영희라든지 뭐 서울에서 온 영희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시태그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산삼, 한삼, 응? 김영삼, 산삼, 한삼이 먼저 나와요?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03이 더 먼저 나와야죠. 03. 03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는요? 공사, 공사요. 공사하면 어디 생각해요? 예,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군사관학교와 관련된 뭐 이 스토리를 만들든지 공군사관학교 말고 또 뭐도 연상할 수 있어요? 공사장, 예, 그렇죠. 공사장, 공사장도 예, 그렇게 해시태그가 돼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영어, 영어. 05잖아요. 원래 영어인데 5를 갖다 조금 이렇게 발음을 돌리면 영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5번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뭐하고 연관돼요?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여왕, 음, 영어권과 관계된 네. 그런 뭐 인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나라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좋아요. 영어. 영어 그리고 선생님, 6번은요? 공유기, 공유기, 06이에요. 06 해가지고 06인데 06, 0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공으로 또 읽기도 하잖아요. 007 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공유예요. 공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어 쓰는 것을 공유라고 하잖아요. 공유 경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6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7번은 007 제임스 이번도 본드, 손흥민, 007 손흥민, 제임스 본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공부를 했지만 이제 이거를 또 아이들하고 이거 뭐 하다 보니까 그 제임스 본드나 뭐 이런 걸 아이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세대 애들은. 그래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그 지금 뭐 우리나라의 대표 그런 그 축구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가 그 등번호가 7번을 달고 7번, 있어요. 서양에서는 7번 하면은 뭐예요? 럭키 세븐, 행운이에요. 그죠. 행운의 숫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등번호가 7번이에요. 그래서 이 7번이라고 하는 장소에 해당되는 그 지역은 항상 뭐 영화를, 제임스 본드랑 영화를 찍는다든지, 손흥민과 같이 함께 뭘 한다든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억을 하는 거죠. 7번. 그 다음에 8번은요? 팔도라면, 팔도라면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 팔도라면과 연관시켜서 역시 스토리 만들어요. 9번은 영구, 영구, 공구상가, 예, 공구, 예, 영구, 공구상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면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해시태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았어요. 지금 0에서부터 9번까지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셨고,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0번부터 99번까지 100개의 해시태그를 지금 모르시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한번, 점검 차원에서 여러분들 또 물어볼게요. 86은 뭐예요, 해시태그가? 도요타 86. 네, 도요타 토요타 86. 86. 일본 그 자동차 제품 중에 하나이죠.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굉장히 그 숫자로 뭔가를 연상을 하는데 숫자로 연상할 수 있는 것 중에 도저히 뭐 이렇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더 효과가 좋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걸 갖고 뭘 기억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기억력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숫자와 연관된 어떤 장소나 그 뭐 사건이나 인물이나 구체적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만 오랫동안 그 기억력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켜서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여쭤봐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3번 하니까 아까 산삼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산삼보다 더 먼저 나올 게 뭘까요? 영삼. 명산, 명삼이니까 명삼하면 우리 딱 떠오르는 인물이 김영삼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김영삼,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딱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0에서부터 99번까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해시태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중에 제가 지금 86을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86 물어보니까 우리 병임쌤이 도요타 86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도요타 86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아니고 일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도요타 86을 타고 뭐 어떻게 뭘 했다든지 뭐 이런 그 제품과 관계된 거 할 거예요. 자, 86은 그래서 그런 것을 연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 도요타 86을 타고 그 충남에서 간 곳이 있어요. 충남 880. 그러니까 충남에서 도요타 86을 타고 갔던 그 장소는 정확하게 번호로 얘기하면 몇 번일까요? 886. 그죠. 836번. 886번이에요. 네. 충남이니까. 자, 네. 그러면 886번이 실제 장소는 어디예요? 어디를 도요타 86을 타고 갔겠어요?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끌어내야지만 돼요.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니까. 자, 그럼 880번 때는 어딜까요? 계룡이에요, 계룡. 계룡이요? 그죠? 응. 자, 그러면은 눈산, 계룡, 금산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디를 도요타 86을 타고 갔겠어요? 836. 눈산 육군 훈련소. 그죠, 맞아. 육군훈련소예요. 육군훈련소에 아들이 이제 입소하게 됐어요. 훈련 받으러. 그때 가족들이 어떻게 따라갔겠죠. 처음 따라갔어요. 들어갈 때. 네. 그, 아이가 뭐 그냥 혼자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들 이제 이게 바라다 주잖아요. 네. 훈련소 앞까지. 훈련소 앞까지 아빠나 엄마나 같이 가족들이 가줘요. 어. 그런데 그때 뭘 타고 간 거예요? 도요타 도요타 86. 86. 그죠. 도요타 86을 타고 간 86.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논산훈련소, 육군훈련소가 몇 번이에요? 886번. 886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0번부터 9번까지 그 해시태그를 공부를 해야 되는 차례거든요, 오늘. 그런데 0번부터 9번까지 너무 많이 하고 우리 잘 알아요. 그거를 아는데 그 외에 딴 데를 지금 기술적으로 제가 86번을 여쭤봤어요, 여러분한테. 86이 어디의 장소에 해당이 되는가 하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서 우리 충남 지역과 관계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 음, 중요하거든요, 해시태그가. 잠깐만요, 이거를 둬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기본이 되는 0번부터 99번까지는,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막 나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같이 공부할 때 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은, 음, 이렇게 일어나면 아침마다 0번부터 99번까지 해시태그를 쭉 한번 읽어본대요. 생각해본대요, 자기 머릿속으로. 갖고 0은 어디지? 85는 어디지? 86은 뭐지? 95는 뭐예요? 95. 95의 해시태그는? 구미호? 예, 네. 그죠, 구미호, 꿈이요. 구미호. 구미호. 그래서 그렇게 해시태그만 우선 쭉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한 다음에는 실제 95번 장소를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구미호를 연상시켜갖고.
그러면 서울에서 95번인 장소는 어디였겠어요? 서울에서 응? 허준박물관, 허준 범제 아니죠. 정선미술관, 허준 옆에 있는, 경제. 범제 저 아, 그죠. 정선미술관, 예. 허준 박물관은 몇 번이에요? 96번. 예. 어떻게 기억해요? 이게 허준이 저기 악마 그림을 저기 악마 그림 만들 허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학과 관계된 독립보감을 쓰고 막 했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준이 뭘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마 그림. 악마 그림. 그림을 발견했던. 네. 그죠. 악마 그림 부륙이라고 하는 그런 네. 것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지만 조금 허준과 연관은 지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그 네. 스토리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예, 하셔서 이제 이 기억법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뭔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거기에다 갖다 이렇게 매칭시켜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기억법의 그런 그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슨 과일 10개라든지 동물 10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순서에 맞게 틀리지 않게 싹 기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과일이나 식물 같은 것을 100개를 순서대로 딱 기억한다라고 할 때 여기 이 틀에다 넣어서 한다면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그 동일 것을 그렇게 하기에는 좀 많이 무리가 있으니까 되게 한 10개, 조금 한 15개? 이렇게 좀 갈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순서에 틀리지 않게, 어긋나지 않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0번부터 9번까지 이 해시태그를 다시 한번 훑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실제 이제 장소를 보도록 할게요. 자, 0번은 지금 여기 보니까 해시태그가 빵집인데 서울에서 어디예요? 일자산 허브공원, 일자산 허브천문공원이라는 곳이에요. 네. 강동구에 있어요. 일자산. 자, 산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일자로 일자로 되어 있다. 일자로 돼 있어. 산은 원래 뾰족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음, 이거 잘 그려주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우리가 산을 표시하잖아요. 보통 산봉을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일자산 허브천문공원은 이게 거의 일자는. 그리지 않고 약간 이런 식이다는 얘기죠. 이 산봉우리 모양이 일자같이. 이 그 일자산 허브천문공원에 뭐가 있어요? 한집, 빵집이 깜찍이죠. 있어요. 빵집이 아주 유명한가 봐요. 네, 거기가 명번이에요. 그 1번은요, 금메달. 금메달, 남사다. 금메달을 따서, 암사동 누구께서 선사이죠. 금메달 따가지고 어디 갈 거예요? 선사 이적지를 가면 성사 되죠. 그죠? 유적. 암사동에 있는 선사유적지가 있어요. 자, 거기에, 아마 오랜 자기 그러니까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의 아주, 뭐랄까, 그 선조의 조상이 이 선사유적지에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가서 금메달을 이렇게 그 앞에 놓고, 나 이렇게 저기 했느라고 조상들한테 이야기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스토리는 이제 나름대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암사동 선사유적지였었어요. 그 다음에 2번은요, 명의가 어딜 갔을까요? 태양광 반사. 네, 태양광 발전소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제 뭐, 그때 당시 스토리 만들 적에 조금 막 어울리진 않지만 하여튼 태양광 발전소 이게 우리 어떤 그 건물이나 뭐 장소에다가 이렇게 태양광 그 전기 시설을 하고 이렇게 그 막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햇빛을 받아들여서 이걸 전기로 만들어 갖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명의가 올라간 거예요. 이 태양광 발전소 위에. 거기를 왜 올라가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이제 공부하는 의미가 없고 아무튼 이 태양광 발전소에 여기 기판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춤을 추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영희가 간 곳이 태양광 발전소였어요. 그 다음에 3번이요. 고덕, 김영삼, 고덕구이센터. 예, 고독 V센터 누가 갔어요? 김영삼, 예,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 대통령이 예, 고독 V센터로 갔어요. 고독 V센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그림에 뭐를 그렸어요? 사죠. 이제 V센터라고 했어요. V.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 맞은 것에, 맞은 거 그렇죠. 됐지. 마지막에 태권 V. 음, 그 어린아이들 중에 남자애들, 걔네들 그 로봇 많이 갖고 놀잖아요. 그 로봇에서 막 여러 가지들 상당히 많잖아요. 이렇게 마징가 제트 갖고 이렇게 V자, 로봇 태권 V 뭐 해갖고 막 그 정도 연령인 아이들은 옷에도 이런 V자 모양이 있는 것만 입고 막 그런 것만 찾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자, 여기
그 고도 구의센터를 김영삼 대통령이 가서 거기서 막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 태권부에 올라가가지고, 실제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태권부에. 우리 집에 아들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빠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산인데 그 아이가 어렸을 적에는 태권브이 때문에 엄청 많이 저기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티셔츠를 사도 뭘 사도 전부 다 옷에 그게 있어야지만 돼요. 이런 모양이 있어야지만 입고 했던 그런 그 시절이 있었네요. 태권브이.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연설을 막 강하게, 강력하게 하는데 그때 이제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뭘 먹으신 거예요? 산삼. 산삼을 드신 거예요. 항상. 김영삼 대통령은 산삼을 엄청 좋아해요. 예. 산삼하고 또 과일로는 뭘 좋아했을까요? 포도. 네, 포도요, 포도. 우리 과일 10개 기억할 때 3번에 해당되는 그 과일이 포도였었어요. 그 다음에 사과는요? 공군사관학교. 네, 국문사관학교. 서울에서는 어디예요? 강진교 8번 네, 광진교 8번 가라가는 쇼핑타운에 있는 곳이에요. 그 한강을 잇는 그런 다리인데 그 다리를 만들고 그 다리 아래에 그 쇼핑 그 몰이 생긴 거죠. 광진교 8번가. 그 광진교 8번가에 누가 갔어요?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공문사관학교 생도들이 갔어요. 왜 갔어요? 여자친구 선물 사러. 맞아요. 여친 선물 사주려고 그 쇼핑센터에 간 거예요. 뭐 해가지고? 공사장에 가서 공사장, 일하고. 공사장에서 일해가지고. 공사장에서 알바했어요. 그러면 돈이 생기겠죠. 이 돈 예. 생긴 걸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여친을 위해서 선물 사러 어디로 갔어요? 쇼핑센터. 광진역 8번가를 간 거죠. 광진역 팔방가. 쇼핑센터. 여기 가갖고 이제 그 선물을 사갖고 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머니가 어떻겠어요? 아들을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여기 이제 남자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 중학교에 있을 적에 아이들이 수학여행이라고 할까? 뭐 이런 데 이렇게 여행을 가요. 그래서 갈 때 이제 집에서 엄마들이 이제 다 배웅을 하면서 잘 갔다 와라 하고 이제 저기 하는데 보니까 남자애들은 짐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짐이 지가 갖고 온 짐이 아니라 여자애들 거 다 받아갖고 맞아. 저기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속 터지는 거죠. 어? 저게 뭐야. 귀하게 집에서는 길렀는데 얘들은 나가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성 친구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참 다시금 그런 뭐라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그 광진교 8번가로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5번은요? 영어. 어, 예, 영어요. 영어와 관련되는데 어디예요? 서울의 장소는? 드론공원. 드론, 한강 한강, 드론공원이에요. 한강 한강, 드론공원에 누가 갔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기 갔어요.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강 영어, 드론공원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는 것도 뭐 저기 한데 더 설득력이 있다면 영어를 배우는 영어 학생들, 선생님? 영어 선생님하고 영어 그 학원에 학생들이 모처럼 이제 한강변에 가서 드론을 이렇게 날리는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여왕도 뭐 이야기 스토리 만들면 되겠지만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또 쓸 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써먹기로 하고 여기 지금 잉글리시 영어 막 이렇게 놨으니까 영어 학원에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이제 여기 가서 그런 걸 하는 거죠. 드론공원. 한강변에 드론공원이에요. 그 다음에 6번은요. 공기. 공유기예요. 자, 공유기가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전자도서관. 네. 전자도서관. 한국점자도서관. 도서관. 점자도서관이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애니들. 레이저.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도서관이잖아요. 이게 시각장애인들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촉감으로 어떤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파악하는 것도 이렇게 만져가지고 촉감으로 알게 한 것이 바로 점자잖아요. 그래서 점자 이렇게 점 찍힌 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들은 그걸 이렇게 만져보면 무슨 뜻이라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쭉 그 서적으로 만들어갖고 보관한 곳이 바로 점자박물관인데 그 박물관이 몇 번이에요? 6번. 6번이에요. 예. 그 점자박물관 위에 커다란 공유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조금 매칭 시키기는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그 점자박물관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끼리 서로 자료도 공유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저기 6번에 관계된 그 과일은 뭐예요?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가 있었죠, 바나나. 예. 그때 바나나 어떻게 익어갔었어요? 시각장애인이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졌. 그죠. 시각장애인이 그 점자도서관에 갔어요. 그 이제 책 좀 빌리고 하려고. 그 점자도서관 앞에 갔는데, 이제 아무튼 앞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의지하면서 이제 갔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앞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바나나 바나나 껍질이에요. 껍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나나 껍질은 미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밟아가지고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네, 거기 그 점자박물관 그 생각을 하면서 과일은 해당되는 과일이 6번에 해당되는 과일이 뭐로 본 거예요?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로 본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 연결을 지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어떤 규칙이 있고 막 그렇지 않고 막 중구난방이에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는데 그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뭐냐? 그것을 사실은 잠깐 제가 화면이 잠깐만 꺼져버려요. 하이퍼링크라고 그래요. 이제 영어로 쓰면 더 좋겠죠. 하이퍼. 뭔가 뛰어나서 초월해서 링크는 연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유기 공부하면서 갑자기 점자도서관이 나왔고 점자도서가 나왔는데 또 거기에 또 과일이 나오고 이게 막 뛰어넘어서 막 이렇게 그런데 그 뛰어넘어서 갈 적에 어떤 하나의 그 단서 같은 것들은 있으면서 지금 간 거잖아요. 그런 학습법을 우리가 하이퍼링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뭔가를 검색을 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실 검색할 때 그때 검색할 때도 다 이 하이퍼링크예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은 막 자기도 모르게 어디로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가져요. 그 정보의 바닷속에 그냥 빠져갖고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막 저기 아주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이퍼링크. 그래서 이게 내가 잘 찾아서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거. 그 능력도 사실은 인터넷을 정보 검색을 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터득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정보 검색대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인터넷 다 답이 있으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의 그런 그 학습법이어서 이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을 알아야지만 되는 거죠. 배를 이렇게 운항을 하는데 선장이 항로를 잘 알아갖고 정확하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보를 찾는데 그런 그 정확하게 마치 선장이 그 운항하듯이 그거를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바로 공부를 하면서 터득하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도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각지도 않았던 뭐 도요타 86을 물어봤다, 뭐 과일을 물어봤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공부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막히는 것도 있지만, 아, 맞아, 그거였지 하고 기억이 지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부터 또 하나씩 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난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냥 계속 쭉 들으시면 되겠다는 얘기. 그렇게 할 수 있고, 7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 8번은 팔도라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팔도라면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팔도라면 실제 서울 장소로는 천호동 로데오 거리예요. 로데오 거리. 그다음 9번은 아니, 강풀 만화거리라고 하는 거.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 해서 끝에 마무리로 막 제가 총알같이 갔어요. 사실은 장소도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연봉부터 9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시태그 중요성을 알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또 금요일 날 뵐게요. 나라가 많이 어지러워서 저도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참, 빨리 잘 좋아져야 될 텐데, 이런 그 상황들이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